안녕하세요. 제이스카이 영찬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두 번째 시간이고요. 무거운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시간에 수소와 헬륨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의 생성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수소, 헬륨 이후로 우라늄, 원자번호 92번의 우라늄,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연계에서 만들어지는 건 우라늄까지고요. 자연계에서는 우라늄까지고, 우라늄보다 무거운 건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는 볼 필요 없고, 우라늄까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요거를 볼 건데, 요거는 이제 수소 헬륨을 제외하고 소량의 리튬까지 만들어지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리튬 이상은 원자번호 3번 리튬부터 우라늄까지는 별 속에서 또는 별의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주,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주는 수소와 헬륨이 약 98%, 자, 수소와 헬륨이 74대 24의 비율로서 약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구는 좀 다른데 철, 산소, 규소 등 되게 풍부하고 수소와 헬륨은 극히 적은데요. 일단 지구상의 우라늄까지도 발견이 돼요. 그럼 이제 이 우라늄은 빅뱅에 의해서 빅뱅이래. 별의 폭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태양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적어도 한 번의 초신성 폭발은 태양의 위치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한번 좀 여담으로 얘기를 한번 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 속에는 탄소가 대부분이에요. 산소와 탄소가 대부분이다. 헬륨은 거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요거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볼 건데요. 일단 별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별이 만들어지고 그 별 안에서 이제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별의 탄생을 봐야 되고, 이 별이 탄생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운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성운에 대해서 배웠을 건데, 요 성운 속에서 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성운 속에서 별, 그러니까 성운이라고 하는 거는 구름인데 별의 재료들이 구름처럼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별성자, 구름운자, 별의 재료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곳, 성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요 성운은 이제 수소와 헬륨, 자,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98%니까 요 수소와 헬륨이 밀도가 큰 곳을 중심으로 뭉쳐서 가스 구름을 이루고, 요 가스 구름이 성운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마지막에 이제 성운에 대해서 이제 좀 봤을 텐데,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제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고, 그 수소와 헬륨이 뭉쳐져 있는 거죠. 구름처럼 뭉쳐져 있는 걸 이제 성운이라고 부르는데, 요 성운 안에서도 뭐 헬륨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수소니까요. 수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밀도가 높은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뭉친다는 얘기예요. 수소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수소가 순간적으로 한 지점으로 뭉칠 수 있어요. 되게 긴 시간에 걸쳐서 임의로 랜덤하게 아주 우연치 않게 하나의 지점으로 뭉치면 여기 하나의 질량이 생기고요. 질량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 중력이 생겨요. 질량이 생기면 그 주변으로 이제 중력이 생겨서 중력의 형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모여요.
주변에 있는 가스 구름에 있는 성분들이 계속적으로 모이게 되고요. 모이면 모일수록 중력이 커지고 더 많이 모이고 중력이 또 커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질량이 되게 큰 질량이 형성이 되면서 얘네들이 중력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중심부로 뭉치죠. 그러니까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밀도가 커지니까 온도가 상승을 해버려요. 여기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을 하다가 약 1000만 켈빈, 온도가 약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켈빈을 넘어서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 수소 원자핵이 융합을 해요. 수소 원자핵이 수소핵 융합이라는 걸 해서 헬륨으로 바뀝니다. 요렇게 수소핵 융합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 별인데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주계열성. 네. 수소핵 융합을 하는 천체. 이거를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이 여기에 속해 있죠. 주계열성에. 수소 4개를 융합해서 헬륨 하나를 만드는 걸 이제 주계열성 안에서 일어나는데, 요거는 빅뱅하고는 조금 다르죠. 빅뱅 때는 수소 2개,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이죠. 그러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이제 빅뱅 때는 헬륨을 만들었다면, 주계열성 내부에서는 그냥 수소 4개가 결합해서 헬륨이 되는 이런 핵 융합을 한다라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헬륨 융합을 처음에 해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수소 핵 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소가 점점 줄어들겠죠. 수소가 점점 줄어들다 보면 그러니까 수소 핵 융합이 멈춰요. 수소가 계속 줄어드니까 수소의 양이 줄어들면 그리고 중심부의 수소는 줄어드는데 헬륨의 양은 점점 늘어나니까 수소 핵 융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소가 고갈되면 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로 인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없어서 팽창하는 힘이 약해져 별의 내부가 수축을 합니다. 자, 아까 여기 성운도 중심으로 수축을 해서 이제 수소핵 융합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헬륨이 많은 상태에서 별의 내부가 수축하면 그래도 이제 중심부 온도가 상승을 하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중심부 온도가 상승을 한 뒤에 중심부의 온도가 약 1억 켈빈, 10배 늘었죠. 중심부 온도가 약 1억 켈빈을 넘어가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헬륨 융합이 일어나요. 헬륨 융합을 해요. 주계열성은 수소 융합을 했잖아요. 주계열성이 지난 뒤에는 헬륨 융합을 해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헬륨 융합을 하는 거를 거성이라는 단계로 불러요. 헬륨 융합하는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거성이라고 부르고요. 뭐 적색 거성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거성의 단계로 넘어가서 헬륨이 융합하여 탄소로 바뀝니다. 탄소로 바뀌어요.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여기까지 가서 끝나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들은 중심부에 이제 탄소까지 융합하면 끝.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 뭐 보통 얘기하는 거 이제 2배 이상, 2.5배에서 3배 이상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탄소 융합으로 끝이 아니라 탄소 융합 다음에 산소 다음에 뭐 네온, 이렇게 핵 융합 과정이 계속적으로, 여기 그림에 보면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뭐 네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규소 해서 중심부가 철까지 가요.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에서는 철까지 생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태양은 질량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건 아니거든요. 태양의 질량도 작은 건 아닌데 그 정도 질량에서는 이제 탄소 생성까지로 끝.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은 탄소 생성을 넘어서 산소, 뭐 네온, 마그네슘, 규소 이런 애들까지 넘어가서 어디까지 간다? 철까지 간다 라는 거 여러분 잘 봐두고요. 요런 별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철까지 만들고 나면 핵 융합을 중단한 다음에 중력 수축, 그러니까 얘도 융합이 중단이 되니까 수축을 하고요. 중심부는 수축을 하는데 수축하면서 생기는 압력에 의해서 폭발을 해버려요. 안으로 뭉쳐졌다가 순간적으로 빵 하고 터지는 폭발을 해버려요. 요걸 이제 초신성이라고 부르고요. 요 초신성 폭발을 할 때 방출된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 즉 어디까지 가느냐면 우라늄까지 만들어진다. 우라늄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얘기했고요. 자연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우라늄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 다음에 태양계의 형성과 지구의 형성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뭐 실제로 강의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복잡하다기보단 자세하게 뭐 항성 원방까지 얘기하면서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여백이 좀 작으니까 예습용으로 이제 강의를 보고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할 때 태양 형성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설명을 할까요? 지금 설명해도 여백 잘 한번 활용하면 될 수 있겠죠.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일단 아까 얘기할 때 지구에 뭐가 있냐면 우라늄이 존재를 해요. 지구에 우라늄이 존재를 한다라는 건 이미 태양이 있는 자리에 초신성 폭발이 적어도 한 번은 있었다. 초신성 폭발이 적어도 한 번은 있었고 그 폭발에 의해서 방출된 가스와 먼지들이 성운을 다시 형성을 했고요. 그 성운들이 다시 회전하면서 수축을 해요.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거죠. 성운들이 형성이 됐다가 그 성운 안에서 다시 또 뭉쳐서 별이 형성이 된다. 요 별을 뭐라고 부르냐? 태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렇게 이제 중심부로 모이는데 얘가 중요한 건 어떤 이 특정한 회전 방향을 가지고 중심부로 모여요. 특정한 회전 방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심에 이제 별이 만들어지면서 이 별이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해요. 별이 회전을. 왜냐면 요 중심부로 모이는 물질들이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뭉쳤기 때문에 별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즉 태양이 자전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태양이 자전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제 기체 덩어리를 회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 적도 부근, 여기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때 이 적도 부근이 되게 빠르게 회전을 해요. 여기 극지방의 회전보다 적도의 지방의 회전이 좀 더 빨라지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중심 여기 적도 라인 쪽에 원심력이 커져요. 원심력이 커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물질들이 이렇게 밀려나요. 이렇게 성운 물질들이 이렇게 밀려납니다. 이렇게 밀려나서 이렇게 원반의 형태를 띠요. 요거를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토성의 고리, 토성의 고리처럼 이렇게 원반의 형태를 띠게 돼요. 요거는 지금 옆에서 보는 거 말고 살짝 위에서 보는 걸로 하면요, 이렇게 이제 중심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띠처럼 이렇게 원반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원반이 이렇게 원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게 이제 중력 수축으로 원시 태양이 있고 얘 회전에 의해서 저기 적도 라인 쪽에 원시 원반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요 원반들을 안에서 여기 고리, 요 항성 원반이라고 하는 요 고리 안에서 물질들끼리 서로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중심 태양의 회전 방향대로 얘네들이 똑같이 회전을 하는데 얘네들이 회전을 하다가 요 안쪽에 있는 물질들끼리 서로 충돌을 해요. 미행성체가 충돌을 한다라는 거죠. 충돌하면서 점점 덩어리를 키워갑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충돌한다. 여러분 찰흙 뭉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찰흙 덩어리들이 요 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뭉쳐요. 뭉치면서 점점 크기를 키운다. 그로 인해서 이제 원시 행성, 즉 원시 지구도 마찬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원시 행성을 만들게 돼요. 요 행성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원시 행성이 성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 행성들이 되고 원시 태양은 태양이 되고 요 사이에 행성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태양계라는 것을 형성을 한다라는 거고요. 요 태양계 속의 행성은 딱 4개 갈리죠? 미안해요. 이거 선생님 잘못 써놨네요. 자, 목성형 행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죠. 미안해요. 천왕성, 해왕성이라고 하는 목토천해라는 목성형 행성 4개, 그리고 수금지화라는 지구형 행성 4개. 이렇게 이제 4개씩 이제 행성이 만들어지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성 주변에 이제 항성 원반에서 이제 행성이 만들어지는데 당연하다시피 무거운 애들은 멀리 못 가고 무거운 애들은 멀리 못 가고요. 가벼운 애들은 멀리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태양에 가까운 쪽에는 지구형 행성, 즉 무거운 물질들이 뭉쳐져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태양으로부터 먼 곳에는 가벼운 물질들이 가니까 메테인, 수소, 헬륨 같은 애들이 뭉쳐져서 성장한 행성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만들어진다. 요 8개 행성은 공전 방향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태양의 자전 방향과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이 다 동일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성 원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양의 회전 방향에 의해서 원반이 회전을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은 다 동일해요. 보통 알고 있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지구의 탄생까지 이렇게 이제 봤고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원은 당연히 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빅뱅에서 만들어진 원자가 다시 또 별을 만들고 그 별에 의해서 초신성 폭발 몇 번 거치고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는 철, 니켈 같은 아주 무거운 원소부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된 형태로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규소, 탄소 같은 물질들도 같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아까
미행성체가 충돌을 해서 이제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다라 그랬을 때 요 충돌을 하면 미행성체가 계속 충돌을 하면 충돌열이 발생을 하고요. 충돌열에 의해서 녹아요. 지구 전체가 녹아서 마그마의 바다로 되고 이 충돌은 한없이 끝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원반 속에 있는 물질들이 다 거의 대부분 뭉치고 나면 충돌의 횟수가 줄어들 거고요. 충돌 감소하면 열도 감소해서 지각이 형성이 돼요. 열 발생이 떨어지니까 식는 거죠. 식어서 지각이 형성이 되고요. 요렇게 되기 이전에 이미 무거운 물질은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이제 핵, 외핵과 내핵 이렇게 두 가지를 구성을 하고 가벼운 물질은 떠올라서 여기 지각을 형성했다. 지각과 멘트를 이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각과 멘틀에는 이제 산소, 규소 같은 가벼운 물질이 많이 있고요. 외핵과 내핵에는 무거운 원소가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각이 형성이 되면서 원시 대기가 만들어진다. 이 원시 대기 속에는 CO2, 메테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 수증기 같은 애들이 주로 있고요. 산소는 처음에 없었어요. 원시 대기에는 산소는 없었고 얘네들이 주로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요 물은 비로 내려서 바다가 되고요. 요 이산화탄소는 요 바닷속에 다 녹아서 탄산, 염의 형태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바닷속에 다 녹고요. 그로부터 이제 유기체가 합성이 되고 이 유기체로부터 광합성이 일어난다. 그로부터 산소가 발생하는 과정이 조금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 좀 잘 봐두도록 하고요. 뒤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는 할 거니까요. 요 정도만 오늘 강의 때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여기 지구 대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는데 초기에는 얘네들은 없었어요. 초기에는 없고 원시 대기, 초기 대기에는 얘네들이 존재했다. 초기 대기에는 얘네들 이산화탄소, 메테인, 암모니아, 물, 수증기 이런 애들로 존재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물론 간단하진 않지만 여러분 강의 잘 봐두도록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것 또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서 다시 필요한 부분 보충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